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프닝벨 2부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죠. 네, 함께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부의 시간을 저와 함께 담당해 주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 그래도 네, 코스닥이 다시 빨간색 불을 켰어요. 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또 올해 슈퍼사이클을 예고했던 D램과 같은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또 일시적으로 또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라는 뉴스가 좀 보이네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이 영향으로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계속 하향하고 있거든요. 네. 증권업계가.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D램 가격을 계약 체결할 때 이제 원래 그 현물 가격으로 100%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뭐 하도 변동폭이 있으니까는 현물 가격으로 100%를 할 수 없고 보통 계약 체결할 때 90%는 이제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10%는 이제 현물 가격을 하는데 어차피 이제 지금은 당장 현물 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겠지만 결국에 나중에 이제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할 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달 말에 반도체 그 D램 가격이 4.66불인데 오늘 현재 보면 이제 4.33불로 일단은 D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는 뭐 다들 우리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반도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도 지금 백신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우리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일단 집콕의 어떤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집콕 수요에 대한 그게 점점 없어지면서 일단 PC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반도체의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이런 어떤 그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직은 초반이지만 우리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어차피 7월 초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D램 가격의 어떤 변동은 크게 아마 그 걱정은 아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프닝벨 2부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의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개장을 한 지도 한 1시간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코스피는 0.64%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164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함께 1%대까지 탄력을 키워내면서 958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5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세도 큰데요. 1,36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637억 원, 기관이 114억 원 각각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들이 75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0.63%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대까지 탄력을 키웠고요. LG화학이 1%대 강세 흐름, 네이버도 함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5%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79%, 셀트리온은 1%가 넘는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빨간불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34%, 약보합권에서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가 넘는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CJ는 강보합권, SK머티리얼즈도 함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0.3%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CJ ENM이 1.27%까지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LPG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3%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흥구석유가 7%대 탄력을 받아내고 있고요. 극동유와 2%, 중앙에너비스가 특히 12%에 가까운 급등세, S오일도 함께 2.65%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GS와 이원까지도
오늘도 모두 다 빨간불 유지하면서 정유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도 오늘 연일 강세 흐름인데요. 대연화성의 9%, 유니온이 2%, EG가 1.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 더 살펴보시면 티플렉스가 6%대까지 탄력을 키워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2.7%, 세노텍도 1.98%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움직임은 어떨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2.9%, TS 인베스트먼트도 2%대, 우리기술투자가 4%대, 위지트와 비덴트도 함께 1%에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5%, SGA도 1.5% 탄력 붙여내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뭐 미국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아침에 당연히 이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과연 이제 이 흐름이 오후까지 이어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일단은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근데 오늘 그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약 5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함으로써 아마 6월말 만기 선물이 일단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옵션의 경우에도 지금 콜옵션이 순매수, 풋옵션이 순매도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파생 시장만을 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상방에 지금 배팅을 건 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강의를 보면은 약 3,100선에서 3,200 사이 박스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3,200선까지는 외국인들이 이런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이나 옵션에서 과연 언제 이거를 청산하냐에 따라서 이제 장이 한번 꺾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어떤 그런 선물이나 파생 포지션을 봐서는 그렇게 크게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지난번에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기대감이 컸는데 이제는 코스닥도 강의의 박스권 약 940선에서 984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와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면 역시 이제 수익률이 높은 거는 테마주밖에 없는데 테마주의 경우는 워낙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테마주가 보통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는 한국하고 이제 정상회담 후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요새 좀 껄끄러워서 한 게 대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보니까 역시 오늘 네. 이제 휘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또 우리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우리 이제 남북 경협주가 또 오르면서 또 방산주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미사일 관련하면서 또 이제 남북 경협인데 아이러니한 거죠. 한쪽은 방산이면 한쪽은 또 경협이니까 어떤 테마가 오를지 모르니까 네. 이것도 아마 우리가 관심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이 워낙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6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뭐 3만 6천 원대가 많이 빠졌었는데 네. 어제 오늘 아마 좀 오르면서 거의 이제 4만 원대 아마 4만 2천까지 한번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한빛소프트나 뭐 이런 또 종목들은 빠지고 있지만 다시 또 우리 넷플릭스 관련해 가지고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시에 일단은 매수하는 전략도 주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히토류와 또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또 방산주, 또 남북 경협주까지 또 관련 눈에 띄는 종목들과 또 관련주들 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보다 또 잠시 후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5일 화요일 아침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오전이죠.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또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관과 외국인 또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오늘은 뭐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동시에 매수를 했고 또 동시에 매도를 했는지 일단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첫날 5월 17일 날은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한 종목은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호텔신라, OCI, 하나투어, 대한항공에서 보시면 역시 소비 관련주여 가지고 호텔신라라든가 네. 대한항공, 하나투어, 그래서 여행 관련주들이 일단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계속 우리 백신 관련해 가지고 계속 뭐 여러 가지 미국과의 어떤 협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부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OCI도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도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런 종목에 일단은 매수세가 물린 것 같고요. 매도한 종목 보면 이제 HMM, DB하이텍,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포스코 해가지고 일단은 포스코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철강제 대장주로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마 이익 실현을 하지 않는가 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MM도 지금 핫한 종목인데 거의 지금 HMM 5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좀 네.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과연 HMM이 아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예상 못하지만 과거에 보면 이런 어떤 조선주, 해운주들도 아마 대시세를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HMM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어요. 아마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새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과거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DB하이텍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날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이제 순매도 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어떤 반도체 관련주 부품주들도 그러니까 등락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박스권에서 어떤 거 단기 매매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역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면서 이제 목표가를 하향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제 매도에 계속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계속 미국하고 어떤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날은 좀 기관이나 외국인이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뭐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도 그냥 등락이 이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인데 뭔가 획기적인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거 없다 그러면은 셀트리온도 일단은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18일 날 넘어가겠습니다. 18일 날 일단은 그 현대차, 기아, LG화학, 포스코에서 이날은 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단은 매수세에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또 이날은 기관의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LG화학 역시 뭐 LG화학도 계속 뭐 2차 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매도한 종목들은 겹치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19일 휴일이었죠. 20일 날 그렇죠. 보시면은 네. 이제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이 두 종목에 일단은 매수세가 몰렸고요. 매도한 종목 보시면은 포스코를 또 이날은 이제 매도로 다시 전환했고 삼성전자,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현대차, 만도에서 아마 자동차 관련주들은 또 이날은 매도를 일단은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도 이날은 일단은 조선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 역시 철강 관련주들 대장주인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일단은 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일 날 일단은 금요일이죠. 이날은 또 갑자기 또 막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 순매수에 동참이 됐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기아, 삼성전기, 삼성모비스, 현대모비스, 네이버, NC소프트, 현대이아에서 보시면은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날은 동시에 순매수로 일단 한 종목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 현대 기아까지 일단은 순매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NC소프트도 일단은 이날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에 등록이 됐고요. 매도한 종목 보시면은 이제 금호석유, 호텔신라, KB금융, SK하이닉스, HMM에서 HMM도 이날은 또 매도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주들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이날은 동시에 매도한 모습 역시
KB금융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금융주, 은행주들은 어떤 금리 영향에 따라서 등락이 엇갈리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이어지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아마 뭐 수익률 면에서는 어떤 뭐 덜 오르려 하면 그만큼 덜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의 극대화가 또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냐 생각이 되는데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죠. 사상 최대 뭐 실적을 기록하면서 증권주가 한때는 또 올랐지만 또 지수가 저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저는 또 증권주들 얘기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 이런 금융주들은 우리 어떤 기술주나 이런 성장주 대비해서 어떤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면 안 되고 짧게 잡고서 대응하면은 아마 좋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근데 금호석유도 일단은 올해 이제 석유하고는 계속 이제 좋다고 실적이 좋다고 일단은 예상을 했는데 금호석유도 이날은 좀 아마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종합을 하면은 일단 이제 기아차는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HMM은 일단은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여서 일단 주가 자체가 그렇다고 HMM이 급락을 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라든가 호텔신라, 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는 일단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LG 하나솔루션, 현대이와 카카오 이거 이제 하루 정도 매수를 보였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한국조선해양, 만도, 현대제철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만도의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한동안 굉장히 또 상승세가 컸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횡보 국면에 지금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계속 백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등락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분석하면 이제 기아, HMM은 이거 다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아마 종목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일단은 일주일 4일밖에 없었죠. 지난주에서 보면은 5월 18일 날하고 이제 5월 21일 날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한 날을 보면은 일단 주가 상승률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신의 경우에는 거의 5월 초부터 하루 빼놓고는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연기금들은 일단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일단은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꾸준히 사는 주체는 보험사하고 투신 이런 어떤 주체들이 꾸준히 일단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한때 10만 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거의 뭐 7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태고 현재는 이제 8만 원대에서 일단은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고점 대비는 거의 한 20% 하락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린이들이 보시면 작년 연말에 워낙 주가가 막 급등하다 보니까 사기만을 오르니까 아마 이거만을 이제 어떤 그 환상에 젖는 거죠. 주가가 이게 뭐 이제 떼돈을 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은 아마 거의 이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린이들이 요새는 뭐 저도 다른 어떤 카톡방 보니까는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섣불리 일단은 주식에 대해서 좀 두려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고 아마 이런 것이 아마 또 우리 투자자들이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히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HMM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틀 매도를 했죠. 그리고 하루는 이제 이틀은 또 매수 매도 반복이 됐는데 일단은 그래도 HMM은 동시에 매도했지만 그래도 빠지를 않았고 오히려 우리 5월 20일 날은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랐죠. 지금 보면 거의 46,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 연기금들은 그래도 꾸준히 사다가 아마 5월 20일 날 처음으로 아마 크게 매도를 한 것 같고요. 투신의 경우에는 우리 HM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투신은 아마 매도하는 것도 어떤 공매도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투신은 오히려 HM에 매도함으로써 손실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일단은 뭐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상황이고 일단 개인들이 강하게 일단 HMM은 끌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도 보시면 이제 5만 원 5월 13일 날 터치하고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차트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다 보이게 있기 때문에 HMM은 여기서 아마 5만 원을 다시 돌파한다면은 또 6만 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한번 또 주저앉으면은 다시 한번 4만 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로 들어갑니다. 현대차는 역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5월 18일하고 5월 21일 날 많이 올랐죠. 그리고 동시에 매도한 5월 21일 일단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역시 현대차는 투신의 경우에는 거의 5월 초부터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일단 5월 초부터 하루 정도만 빼놓고는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역시 현대차는 투신하고 우리 연기금의 어떤 동향이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자체가 22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종목도 결국에는 작년 연말에 거의 뭐 29만 원 연초죠. 거의 뭐 30만 원 돌파한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22만 원대. 역시 이 종목도 한 25%에서 30%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트가 이렇게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1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뭐 여기서 보면 또 빠질 수도 있지만 뭐 현대차에 대해서 크게 악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차트가 오랫동안 횡보를 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한번 단기간에 뭐 하루라도 급등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다음 이제 호텔신라도 이제 우리가 계속 뭐 면세점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소비 관련주에서 부각이 됐는데 역시 이 종목 보시면은 연기금들이 꾸준히 사는 모습인데 투신은 오히려 최근에는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계속 순매수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가끔가다 이제 뭐 지난주에는 이틀 크게 매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주가 자체가 이제 8만 6천 원대에서 9만 5천 원까지도 크게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9만 원대 초반까지 일단 내려온 모습인데 아마 호텔신라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우리는 소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제선 운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우리 그 호텔신라라든가 대한항공 이런 종목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호텔신라는 차트 모양을 일단은 무너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보면은 현재 약 21선을 지키고 있는데 아마 21선이 지키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워낙 음봉이 크게 났기 때문에 21선이 만약에 하향 이탈한다면은 그 아래 8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호텔신라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역시 일단은 20일 날은 아마 매수 외국이나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면서 일단은 상승을 했고 이제 그 전날도 보시면은 18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관들이 워낙 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날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연기금들이 최근에 일단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투신은 역시 최근에 들어서 아마 하이닉스에 대해서 계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11만 7천 원대에서 일단은 12만 원대로 한 단계 좀 레벨업된 모습을 보이겠는데 과연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이런 주체들이 언제 또 매도로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 역시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뭐 많이 빠졌죠. 우리 3월 달에 15만 원 가던 주가가 지금 거의 뭐 11만 5천 원까지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빨간색 121선을 일단은 다시 한번 빨리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좀 요원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디램 가격도 계속 뭐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디램 가격이 좀 상승 전환하기까지는 좀 박스권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가 역시 저수지에 갔다 왔거든요. RSI 보시면 아마 이때가 진짜 매수 타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우리 뭐 삼성전자 이런 우량주들은 RSI만 잘 보더라도 우리가 뭐 1년에 뭐 365일 주식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 RSI 30이 깨졌을 때 이때 보면 거의 뭐 한
10%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럼 네, 1년에 두 그렇죠. 번 해서 20% 남으면 제가 볼 때는 은행 좋죠. 금리가 거의 20배이기 때문에 네. 굳이 뭐 360 해가지고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는 잠깐, 이런 우량한 네. 종목들 RSI가 이렇게 30에서 허우적거릴 때 저수지에서 네. 이때 사시면은 반드시 수익을 준다는 거를 역시 RSI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이제 거의 뭐 40만 원까지 돌파를 했다. 지금 이제 36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뭐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할 때는 주가가 오르지만 역시 동시에 매도할 때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연기금이 완전히 뭐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니까 아마 이익 실현을 하는 것 같고요. 투시는 역시 이제 매도할 때는 크게 매도하고 매수는 적게 할 때 이런 거 봐서는 투신도 어느 정도는 좀 이익 실현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외국인들은 일단은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지만 최근에 와서는 좀 매도가 방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차트로 보시면은 포스코 역시 41만 3천 원 고점을 찍고서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60일선까지 약 한 32만 33, 4만 원까지는 일단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가 오히려 또 매수 타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삼성전자가 네.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 5월 21일 날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이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계속 아마 크게 오른 적이 없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단 동시에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목 삼성전자는 투신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들은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표 보시면은 4월 20일부터 지난 5월 21일까지 하루만 빼고 그러니까는 5월 17일 하루만 빼고는 계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봐서는 연기금이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팔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결국에는 외국인들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투신도 매도를 하고 결국 이제 개인들이 전부 다 큰 금액을 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역시 이런 개인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네.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뭐 어린이들 계속 네. 사줬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그렇죠. 이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뭐 망할 기업이 아니긴 샀는데 지금 보면 결과로 봐서는 막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매도 물량을 이제 개인들이 전부 사진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에 네. 이제 7월 초에 만약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승자 패자가 저는 결정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보면 거의 뭐 9만 5천에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이 삼성전자에 그 다니시는 분이 그 부인이 네. 9만 5천에 샀더라고요. 저런. 그래가지고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고통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 뭐 배당도 계속 꾸준히 주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기다리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도 좀 아쉬워요. 근데 보면 이제 기타 법인이 삼성전자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삼성 계열사들로 생각이 되니까 네. 아마 삼성전자도 뭔가 뭐 자사주 뭐 소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으로써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 대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퍼가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역시 이 종목도 96,800원 1월 11일 날 고점 찍고서 이제 8만 원까지 왔으니까 16,000 거의 뭐 20% 하락한 상태죠. 네. 근데 지금 보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뭐 20%뭐 30%는 기본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헤매니까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갔는데 비트코인도 거의 뭐 고점 대비 50% 빠졌다고 오늘 다시 폭등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비트코인은 워낙 이게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벌으신 분들은 뭐 많이 벌고 또 손해 보시는 계속 손해 보기 때문에 이게 부익부 빈익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도 급락할 때 사는 사람은 돈을 벌고 급등할 때 사는 사람은 또 뭡니까? 손실을 보기 때문에 역시 이게 우리가 성급하게 일단은 도전하면 안 돼요. 일단 오를 때는 한 박자 쉬고 나서 아마 급등할 때는 아마 매수에 동참하지 않는 게 저는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아마 비트코인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그 열광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의 경우에도 보면 아까 하이닉스 예 보듯이 주가가 이제 항상 오르는 게 아니니까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담그면은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우리 옛날에 보면 큰손들이 1년에 2번만 한다 그랬어요. 2번. 뭐냐면 이제 신문에서 막 주가가 빠질 때 막 그때는 일면 이제 신문지 뭐 종이 신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보면 조선일보 일면에 주가가 막 하락하면 이제 일면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데 1년에 딱 2번 온다 그랬어요. 큰 손이. 그래서 그때 딱 2번만 하고 그냥 뭐 10%든 20%든 수익 내고 나오면은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이제 뭐 주식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전략이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고 그렇죠. 일단 우리 네. 주린이들은 일단 금액이 작기 때문에 빨리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시드머니를 벌 때까지는 이제 주식에서 벌어야 되는데 아마 요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량주들 자체가 좀 계속 횡보 내지는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다시 또 어떻게 반전될지 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을 해가지고 접종률이 계속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그런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긍정적인.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갑니다. 코스닥으로. 코스닥 네. 가는데 이날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엔터주들이 순매수에 가담을 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JYP 엔터, YG 엔터, 뭐 SM 모드투어, 컴투스, 삼청단 제약, 네오팜 해가지고 이제 보면 JYP, YG 엔터, SM 보면 이제 SM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 굉장히 아마 엔터주들이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에 이제 매수자가 몰렸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과연 이게 하반기에도 이어질까?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제 대면 어떤 콘서트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과연 이런 그 콘택트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주가 흐름이 이어질지는 저도 아마 캐션인데 일단은 뭐 엔터지 자체가 워낙 우리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오르는 건 당연한데 과연 이어질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생각이 되고 역시 모드투어 모드투어하고 하나투어가 이제 우리 여행 관련주인데 그렇죠. 일단은 둘 다 뭐 실적은 안 좋았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은 네. 하나투어보다는 모드투어가 좀 가벼워요. 왜냐하면 하나투어는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이제 그 사옥도 매각하고 이런 걸 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같은 만약에 여행지를 산다면은 하나투어보다는 오히려 모드투어가 낫지 네.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컴투스도 뭐 계속 우리 뭐 게임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서머너스 뭐 얘기 나오지만 아마 이런 어떤 게임주들은 워낙 뭐 지금 새로운 어떤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신작 나올 때마다 그런 업체들의 주가는 오르고 오히려 다른 업체 주가는 이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게임 업계에는 뭡니까 인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인건비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IT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인건비 상승이 실적이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이라는 것도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1위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의 주가가 일단은 이제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땐 그 많은 게임 중에서 1, 2 하는 종목은 몇 개 안 되니까 결국에는 게임주의 대부분들은 결국엔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게임주들은 좀 더 우리가 접근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천단 제약, 뭐 네오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또 이제 백신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mRNA다, 항원이다, 뭐 항체다 여러 가지 뭐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뉴스에 따라서 우리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신 관련주들도 뜰 때 사지 말고 많이 빠진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젠간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는 백신 관련 테마주들도 오를 때는 일단 피하고 많이 때 고점 대비 거의 뭐 40%, 50% 빠진 종목들을 아마 우리가 타겟으로 해가지고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매도한 종목은 CN 인터내셔널, PSK, 유진테크, TCK, 셀트론 헬스케어. 그래서 뭐 셀트론 헬스케어 있고 그다음에 PSK도 일단은 보면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거든요.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런 PSK 종목도 오랫동안 이제 횡보하면서 잠시 반짝했다가 다시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진테크라든가 TCK, 특수건설 이런 종목. 특수건설은 역시 이제 우리 경부고속도로 뭐 지하한다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이슈가 또 쑥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일단 동시에
순매도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유진테크는 이제 흑연 반도체 그 공정이 들어간 이제 고순도 흑연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유진테크가 이날은 이제 순매도를 이제 보였고요. 그다음에 TCK도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역시 이제 셀트리온이 해외에 일단은 판매하는 적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종목도 셀트리온 형제들은 역시 이제 재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이 어떤 재고가 줄어들면 분명히 이제 판매가 많이 된 거고 이제 재고가 늘어나면은 일단은 판매가 많이 안 되는 거니까 항상 이런 재고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 삼형제는 일단 재고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8일 날은 또 이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매수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SM, JYP 엔터, YG 엔터 역시 엔터주들을 이틀 연속 일단은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현대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모두 또 매도 팩터 해가지고 일단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단 또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날은 또 모두토를 또 매도에 일단은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매도 팩터는 이제 대장암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이제 ASCO 종양학회에서 조만간에 발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상 데이터 초록이 일단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오를 수도 있고 좋은 결과 나오면 분명히 또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 또 횡보 내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20일 날 역시 이제 YG 엔터 이 종목은 계속 줄기차 밑에 보시면 또 SIP, JYP 엔터도 일단은 순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SM, 유진테크. 그래서 LNF가 이날 이제 증자 발표하면서 또 주가가 잠시 하락을 했지만 LNF도 결국에는 대규모 증자를 하는데 이게 아마 시설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LNF도 이렇게 주가 하락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테크 아까 말씀드렸고요. 서울반도체,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실리콘웍스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주가 흐름은 이제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날은 일단은 순매수를 이제 보였습니다. 매도한 종목은 이제 샘시 NS 이 종목이 일단은 공모주 상장주인데 이날은 매도로 어차피 우리 기관의 외국인들은 공모주 상장하면은 항상 그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거니까 네. 역시 그날 보면 이제 항상 개인들이 사거든요. 공모주 상장하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들이 사는데 그게 이제 개인들이 힘이 세면은 그걸 올리지만 결국에는 계속 추가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또 공모주들 샘시 NS라든가 삼성 ENC는 또 어제 보면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 공모주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 지수 자체가 이렇게 횡보할 때는 상장 첫날 이렇게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따상도 있겠지만은 네. 이제 따상은 모르니까. 일단 네. 회피한 거고 따상상은 더 회피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따상 기대하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공모주는 일단은 이익을 일단 챙기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가가 일단 흐름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지지분전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팔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오스코텍, 엔시스, 그다음에 녹시자레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바이오주들을 또 매도를 했고요. 근데 엔시스는 또 역시 매도를 했는데 역시 엔시스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그 비정 검사 장비거든요. 네. 검사 장비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인데 일단 엔시스가 특이하게 또 매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1일 날을 보시면은 YG엔터, SM, 컴퓨터 가지고 YG엔터하고 SM 이 종목들은 계속 일주일 내내 순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컴퓨터는 또 이날 매수에 가담을 했고 매도한 종목은 현대바이오, AB프로바이오, 삼천단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양매수, 양매도한 종목들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하면 역시 YG엔터, SM은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JF엔터는 3일 연속 순매수, 컴투스는 이틀 연속 순매수,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바이오, 삼천단제약, 그다음에 AB프로바이오는 일단은 매수 매도가 반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일단은 2일 이상 순매수 종목은 YG엔터 4일, SM 4일, JYP엔터 3일, 컴투스 2일. 그다음 매수 매도 반복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일 매수, 2일 매도, 삼천단제약 1일 매수, 1일 매도.
AB 프로바이오 역시 1일 매수 1일 매도, 현대바이오는 1일 매수 2일 매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Y젠터는 역시 이제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역시 주가가 45,000원대에서 일단 48,000원대까지 올랐는데 주가는 뭐 상만큼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39,700원에서 올랐는데 네. 역시 이 종목도 우리가 저수지에서 샀으면은 네. 거의 뭐 10% 이상 수익이 났죠. 제가 볼 때는 그 RSI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기회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1년에 네.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어. 이제 이런 종목도 몇 개 딱 저기 봤다 많이 빠진다면은 이런 찬스를 노리면 분명히 10%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SM도 마찬가지예요. SM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역시 33,000원에서 4만 원. 이 종목으로도 많이 수익률이 났죠. 일주일 동안 보시면 네, 역시 그러네요. 이 종목은 그래서 3만 원대에서 거의 뭐 급등을 하면서 아직은 RSI가 지금 불꽃놀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SM은 그래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뭐 우상향한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또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JYP한테 역시 4일 연속, 지난주까지 보면 거의 뭐 5일 연속 순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 역시 주가가 33,000원대에서 37,000원까지 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저수지 갔었죠. 저수지 갔다 올라 지금 약간 이제 고점에서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죠. 네. SM은 돌파를 해서 계속 가는데 JYP한테는 여기서 걸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하락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하락에도 무게가 가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는 근데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여서 일단 138,000원에 주가가 오히려 뭐 오른 게 없어요. 보시면 컴투스도 지금 이 종목도 저수지에서 약간 돌파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저수지 한 번 더 들어간다면은 컴투스도 아마 매수 타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어요. 18만 원에서 13만 원이니까 제가 볼 네. 때는 아마 13만 원대 초 아마 그때가 아마 매수 타임이면은 그 뭐 100%는 아니지만 네, 크게 무릴릴 가능성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이틀 이게 반복이 됐는데 주가를 보시면은 이 종목도 역시 저수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좀 네. 올랐어요. 바닥에서 올라서 거의 10% 이상 오른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천단 제약은 일단은 이틀 순매수, 뭐 하루 순매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주가도 일단 59,000원대에서 57,000원, 뭐 6만 네. 원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좀 하락한 모습인데 역시 이 종목은 박스권이죠. 보면은 6만 원, 2,000원대를 돌파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결국에는 5만 원하고 6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돌파를 하겠죠. 돌파를 하면 그때 한번 상승 흐름을 탈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벤트가 없다 하면은 아마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AB 프로 바이오인데요. AB 프로 바이오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이틀 순매도를 보였고 하루는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 보면 이제 투신의 경우에 막 대량으로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데 역시 투신이 살 때는 오르고 투신이 팔 때는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날은 또 보면 투신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어떤 그 방향성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역시 1,600원에서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면은 아마 다시 한번 또 하락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네.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매물대에서 계속 걸리는 거 봐서는 이 종목도 1,60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하면은 앞에 있는 고점 뭐 2,4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역시 그 3월달에 보시면 저수지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거의 800원, 780원까지 갔다가 한 달 한 만에 거의 뭐 2배 올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현대바이오는 역시 이틀 매도, 그다음에 하루 순매수인데 역시 이 종목도 36,000원에서 38,000원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단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역시 이 종목은 38,000원대에서 거의 이제 36,000원대에서 45,000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도 밑에 보시면 121선을 타치를 했지만 그
하향 이탈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지가 되면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상방인지 하방일지 아직은 이렇게 크게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났나요? 네, 마지막 현대바이오가 마지막이었네요. 현대가 마지막이었네요. 네, 지금 뭐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궁금하신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다행히 또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오늘도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에도 라이브로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진행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